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경제 뉴스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글로벌 증시 우려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새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봐도, 그리고 여러분들 마트 갔을 때 장만 보더라도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해요. 우리들한테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짓눌릴 정도의 문제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리고 왜 시장에서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뭔지 몰라서 그 뉴스를 이해 못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란 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인데요. 그 전에 이것부터 좀 깔아둬야 됩니다. 바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 다시 한번,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이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1,200원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그러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이해 가셨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죠. 자, 수요가 왜 늘어날까요? 당연히 돈을 쓸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늘어나는 거겠죠. 돈이 없고 쪼그라드는데 돈을 더 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경기가 좋으니까 사람들도 좀 돈을 쓸 여유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 공급 같은 경우에 기존에 했던 그 공급량 그대로 간다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유들을 첫 번째로 알아봤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제품의 생산 비용이 늘어날 때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요나 어떤 소비의 개념보다는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늘어날 때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제유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국제유가는 정말 많은 영향들, 그리고 가격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했을 때 국제유가도 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잘 일어나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석유와 관련된 제품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제 전체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나 이 물가를 산정할 때 석유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설사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나 아니면 농수산물의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석유류의 제품 가격이 오르면요, 전체 물가 지수는 결과적으로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물가 지수는요, 모든 제품을 포함한 물가 지수하고 석유류와 농수산 제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로 따로 산정된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비용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중국처럼 어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혹은 우리가 이미 겪었었던 이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공급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면 전형적으로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이 나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요즘에 도시가스나 전기요금도, 공공요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 속도가 이런 비용 상승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를 한번 따져봤을 때 물론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 이거는 대부분 경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생각하죠. 경제가 좋아지는 그 타이밍이구나,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그 앞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위 경제가 불황일 때 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침체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도 알고 각국의 통화 당국도 알아요. 바로
돈을 푸는 거죠.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돈을 막 푸는 거죠.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이런 걸 풀어서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뭐 채권을 엄청 사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 전반의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쓸 돈이 많아지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소비와 경제를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통화량은 늘고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고요. 소비는 늘어나게 되는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월급도 오르면 이건 문제가 없죠. 좋죠. 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 그리고 물가 상승분만큼 내 연봉도 높아간다? 좋죠. 괜찮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면 나는 똑같은 벌이에 쓸 돈은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봐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표들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통화량을 계속 풀어가지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통화 가치는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돈 푸는 걸 멈추겠죠. 소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테이퍼링입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아예 타이트닝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쓸 돈은 없는데 물가는 높아지면서 부담은 커졌어. 우리들의 삶이 아주 팍팍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타격도 덜 하겠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쓰고 부담이 없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쪼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빈부격차 커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들은 돈을 풀기보다는 물가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통화량을 좀 줄이기 시작하니까 긴축 모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긴축 모드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 혹은 변동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여기다가 이자 상환 부담까지 높아져? 이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물가 상승할 때 우리들의 월급도 늘어나면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부수적인 건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들은 내심 기대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물가 상승분만큼 내 월급도 올려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뭔가 임금 상승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또 실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유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월급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리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다. 지금이 딱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퍼진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이 이 물가 오르는 것만큼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혹은 오히려 경기가 좀 후퇴하려고 한다 했을 때, 최악의 경우 이제 요즘에 다시 스멀스멀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한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단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요새 이거 모르면 경제 뉴스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짧은 시간에 최대한 요점만 압축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좀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증시 뉴스를 보든 경제 뉴스를 보든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